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경호처가 이를 막아섰습니다. 3차 저지선, 200명의 인간 벽, 6시간의 대치. 그리고 야당은 경호처를 내란 동조범으로 몰며 경호처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과연 경호처는 범죄 집단일까요? 아니면 임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논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경호처는 총 3차 저지선을 세우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은 관저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경호처가 대놓은 버스를 마주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 사령부 군 병력들까지 합세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3차 저지선 앞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처음 수사팀을 막아섰던 경호처 인력들까지 속속 합세했습니다. 공수처 추산 200여 명의 인원이 팔짱을 끼고 수사팀의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윤석열 관저에서 약 6시간 동안의 대치 이후 공수처는 인력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경호처에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막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을 김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총을 쏠 수는 없냐? 이 한마디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원 대다수는 1차 저지선이 뚫린 뒤에는 영장 집행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점차 거세졌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경호처 직원들의 불신과 불화로 인한 동요의 결말로 추정되며 지난 10일 온건파로 분류되었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퇴가 경호처의 와해를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어떤 근거로 체포를 막았을까요?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불응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법이 우선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대응했습니다. 이는 경호처에서 자체적으로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되어 경호법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한다면 공조본의 관저 진입 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이를 막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을 지킨 것입니다. 야당과 공수처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영장 집행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경호처 측에서 아무리 경호법을 주장해도 큰 소용없다는 것이 서부지법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야권은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경호법보다 헌법이 앞선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범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경호처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권을 중심으로 경호처 해체 주장도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존폐론으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33명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를 아예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이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하는 전방위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결국 극단입니다.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몰고 급기야 해체까지 주장하는 극단의 목소리는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피경호인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임무를 맡은 경호처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해체하려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릴 때마다 후일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대통령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은 없어집니다.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든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대통령직을 달고 있는 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소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근간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설령 그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 할지라도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의 행동은 옳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경호처가 옳다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경호법상 대통령 보호 의무 이행,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른 합법적 판단, 경호처가 그르다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침해, 내란 수괴에 대한 경호는 부적절,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따른 공무집행방해, 법 우선순위 논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경호 대상 여부, 윤석열의 직접 지시 문제.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대통령 경호처는 숙명인 경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호처는 경호에 충실하되 국가기관 간 충돌은 막아야 합니다. 야당은 경호처를 범죄 집단으로 몰지 말고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극단으로 치닫지 말고 원칙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 당시 경호처의 행동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1차 체포 시도에서 3차 저지선과 200명의 인간 벽으로 6시간을 버텼지만 2차 체포에서는 경호처 내부 균열로 체포가 성공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대응했고 야당은 헌법과 영장주의 우선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경호처를 내란 동조범으로 몰며 경호처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의 소명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운다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지키려 할까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경호처는 경호에 충실하되 국가기관 간 충돌은 막아야 하고 야당은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호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